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유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1부터 10까지로 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머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숫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시작. 1. 일일이 유머를 외우려 마시고 2.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면 유머가 만들어집니다. 3. 삼행시를 활용해도 좋고 4. 사투리나 사자성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5. 오로지 폭소에 집착하다 보면 6.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7. 칠칠맞은 행동으로 웃기기보다는 8. 팔팔한 행동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9. 구독하는 신문 스크랩 하셔서 10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유머는요,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동시에 다 잊어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외우지 말고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연상. 술을 딱 보면 술에 관한 유머. 술 중에서 도수가 가장 센 술? 양도 세나요? 술 중에서 가장 도수가 센 술? 입술. 몇 도? 몇 도? 졸도. 네. 졸도는 아니죠, 사실은. 네. 또 술.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처세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술, 기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하는 술, 마술, 요술. 화가들이 좋아하는 술, 미술, 예술. 네. 그럼 문제, 제가 좋아하는 술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술? 역시 다른 방송에서는요, 심술, 낮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화술, 화장술.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면 암기가 잘 되거든요. 핸드백을 딱 본다? 백에 관한 유머. 저 핸드백이 명품일까 짝퉁일까? 비가 올 때 이렇게 가면 짝퉁, 이렇게 안고 가면 명품. 화장실 갈 때 남에게 맡기고 들어가면 짝퉁, 본인이 들고 들어가면 명품. 자리에 앉을 때 바닥에 놓으면 짝퉁, 본인 무릎에 갖고 있으면 명품.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면 암기가 잘 됩니다. 네. 또 직업별로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산부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생긴 대로 살지.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입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지. 네. 김밥 장수가 싫어하는 말, 김밥 옆구리 터졌네. 만두가게에서 싫어하는 말, 속 터져. 네.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말, 쟤는요, 하나를 갖추면 열을 알아요. 학원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 법 없이도 살지. 네네. 이제 문제, 제가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싫어하는 말?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말 싫어합니다. 네네. 이건 직업별로. 이제 지하철역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수역. 네. 미안해, 깜빡했네. 아차산역.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역? 방학역. 네네네. 바둑의 기초부터 가르치는 오목교. 구겨졌던 옷이 펴진다, 대림역. 네네네.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사당. 네네. 달리기 선수들이 좋아하는 역? 월계. 네네. 월계. 네. 어떤 여성이라도 환영한다? 남성역. 친구 따라가는 강남역. 젖먹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역? 수유. 길 잃은 아이들이 있는 역? 미아.
이산 가족들이 좋아하는 역? 상봉. 가장 싸게 지은 역? 가장 싸게 지은 역? 이론역. 네네네. 네. 고정관념을 깨는 게 바로 유머고 창의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머 가르치면 창의성 좋아지고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유머를 자꾸 즐기게 되면 고정관념이 약간 완화되게 됩니다. 왜? 고정관념을 깨는 게 유머고 창의성이기 때문에. 네. 명문대학교 앞에서 학생이 지나간 할아버지부터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아이 자식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국영수 중심으로 그랬대요. 위치를 물어봤는데 할아버지 입학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네네. 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좀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전단지. 우리 길에서 전단지 줄 때는 뭘 끼워주는 게 짭짤하면 우리 갈 때 받고 올 때 받고 이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좀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보여주면서 간다, 주머니에 넣어준다. 가장 괜찮은 대답은 전단지를 꼬깃꼬깃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면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펴본대요. 정말 이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전단지를 10장을 뿌려도 한 장 볼까 말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막 꼬깃꼬깃 딱 봤는데 뼈다구 해장국 이러면 일단 속으로라도 내 속으로라도 이렇게 읽었으면 저는 광고 효과는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유머고 창의성.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창의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쭉 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뒤집어서 시작. 되거든요.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이럽니다. 아니면 뻗치고 계시거든요. 되거든요. 네,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물 한 컵으로 목욕하는 방법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으로 목욕하는 방법. 물 한 컵으로 목욕하는 방법. 그냥 가볍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신다. 또 뿌린다. 또 한 컵 뿌린다. 제가 여쭤보면 마신다, 칙치 넣고 뿌린다, 수건에 적셔서 닦는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따만한 컵에 들어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정관념에 요만한 컵만 생활했더니 그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 답이 마음에 들어갖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거요? 이거요? 아깝다. 이건 꽝이고 이게 세탁기인데.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놀려서.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좀 우리가 긴장된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나를 붙들고 막 고민을 붙들고 막 이러시지 말고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훨씬 내가 편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일일이 유머를 외우려 마시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길도 이렇게도 가보고 또 커피 마실 때 가루를 먼저 넣고 물을 붓다면 물 먼저 붓고 가루를 붓고 이렇게 평소에 그것만 했던 거를 이렇게 행동이나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삼행시예요. 저는 삼행시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지나가다 상호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2행시, 3행시, 4행시, 5행시 막 했거든요. 어떤 분이 삼행시를 짓는데 너무 기발한 삼행시를 지셨어요. 그분 이름이 건영자 복자예요. 건영복 운띄어시 바랍니다. 시작. 건투를 영어로 복싱이다 이렇게. 네. 아, 진짜 아이디어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삼행시가 어려우면 이행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과 이행시 시작. 사과는 과일이다. 자두 이행시 시작. 자두가 두 개야. 카누 이행시 시작. 카레가 누래 이렇게. 네,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또 자제분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자제분들이 많이 컸잖아요. 이제 우리 또 격대 교육 해갖고 이제 시니어들 또 노인들이 손주를 돌보는 이 기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손주 이름을 가지고 얘가 용기가 없다는 용기 있는 이름, 결단력이 없다, 결단력이 있는 이름으로 짓다 보면 행동까지도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안태준이에요. 안태준 사랑하는 내 아들아.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단다. 준수와 외모에 공부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니? 제가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행시, 삼행시 자꾸 하시고 우리 남편들 좀 힘내시라고 남편 삼행시 한번 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전화면 어떻게 됐어요? 노현자 숫자. 네. 운 띄워주세요. 노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고 현재 생활에 충실하며 수려한 외모가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네. 노는 거보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네. 설령 노는 걸 좋아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는 것보다는 일에 열중하며 막 이렇게. 네네. 그리고 다음은요. 사투를 섞어서 하면 유머가 훨씬 맛깔스럽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청년하고 할머니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게 다 니 거다 이거냐 이런 뜻이래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그러니까는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고봐 일본 사람이잖아 이랬대요. 경상도 사투리 너 죽을래 한 글자? 파 이거래요. 네네. 재밌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우리 선생님은? 충청도. 저는 강원도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를 섞어하는 방법도 또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자성어. 사자성어를 변형시키면 어린 유머가 됩니다. 유비무한 비가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통해야 이루어진다. 군계일학 군대에서는 학력보다 계급이 우선한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하나 더 있어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전무퇴 임산부 앞에서는 퇴 하고 침을 뱉지 않는다. 전화위보 공중전화 수화기를 딱 내놨는데 동전이 다시 나오면 전화위보. 응용 들어갑니다. 엄마가 집을 나와서 길을 잃었다를 네 글자라면 뭐가 될까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길을 잃었다 네 글자? 맘마미야. 네네. 부인이 퇴근한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자기야 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과대망상? 그거 말고 자기도치? 그거 말고 앞에 금자가 들어있어. 금자 금상첨화를 예상을 하고 앞에 금자가 들어있어 이랬더니 금시초문 이랬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게 남편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비발디에 사기가 막 흘러나오는데 돈가스를 썰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지? 하고 물어봤어요. 흘러나온 곡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몰라 돼지고기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부인이 내가 얘기할 때 리액션을 안 해준다고 그게 불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도 리액션 할 수 있어. 어머 오빠 소리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남편들이.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나요? 오빠라고 해요? 아 그래요? 왜요? 나 아무개 아빠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남편들이 좋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리액션 놀라워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남편들 우리 이렇게 머리 자른 거 남편들이 잘 모른답니다. 그런 거 탓하면 안 돼요. 냉장고에서 뭐 있는 거 찾으라 그래도 코앞에 있는 것도 못 찾잖아요. 내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렇대요. 우리는 TV를 보면서 다림질도 하고 애 유모차까지 밀면서 온 기능을 다 해갖고 다 하잖아요. 남편들은 그거밖에 모른답니다. 그래서요 남편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 거래요. 우리 여자들은요 할 때마다 이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또 이거 갖고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들에게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 이랬더니 세탁기 낑낑거리고 돌리고 있고 애 좀 봐줘 애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분유 좀 타줘 분유통 타고 앉아있고 네, 커튼 치고 나가 커튼 좀 쳐줘 커튼 가서 치고 있고 문 닫고 나가 문 닫고는 절대 못 나가 이런데요. 이게 유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걸 비유한 거냐면 남편들이 우리 아내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랍니다. 여보
배추 좀 반으로 잘라서 절여놔 이랬더니 배추 반을 이렇게 잘라갖고 절여놨어요. 이렇게 세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네, 제 남편이 밥을 먹어서 굉장히 쩝쩝거리는 거예요. 자기야 왜 이렇게 쩝쩝거려? 이랬더니 나 원래 쩝쩝거렸어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다가 예, 권태기가 오니까는 쩝쩝거리는 것도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막 이런데 남편이라고 뭐 제가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제 남편이 쓰러진 지 지금 13년째예요. 6살 수준이에요. 6살 수준. 그래서 아들도 몰라보고 저도 몰라봐요. 네, 간병인이 부인인 줄 압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간병인 언니가 이래요. 너 편하게 살라고 내가 끌어안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이래요. 그걸 뭐 내 허락이 필요해. 그렇지만 이건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그런 게 많이 후회되기도 하고요. 쓰러지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네, 부모가 쓰러져서 10년째 고생하는 자식들도 있고 쓰러져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건강 지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좀 재밌게 살아도 우리가 100년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좀 많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6년을 못 버틴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네. 6년을 못 버틴대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냥 사시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6개월을 못 버틴대요. 6개월을 버티는 할아버지들은 이미 딴 할머니가 있었던 거래요. 심각하게 이러시네, 유머인데.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나 사자성어 활용하고요. 다음은 신문. 신문을 보실 때 누가 몇 억 해모았다 사기쳤다 이런 거 보시면 세상이 다 엉망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나 유머 한마디 이런 거가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막 누가 뭐 세상이 막 엉망인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없는 돈을 평생 모은 거를 자선 단체에 기부한 분들도 있고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아껴서 장학금으로 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에 그 어두운 것만 보시지 말고 밝은 것만, 사람을 보더라도 꼭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보려고 하면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오늘 화장이 참 잘 받았네. 옷 색깔은 어쩜 이렇게 노란색이 잘 받으시지? 네, 그래서 칭찬이 좋은 이유를 제가 재밌게 만들어 봤거든요. 칭찬은 뭐다 이러면 왜 하고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칭찬은 임산부다. 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칭찬은 고스톱이다. 왜?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칭찬은 고장난 지퍼다. 왜? 마음문이 저절로 열린다. 칭찬은 떼 쓰는 아이다. 왜? 안 들어줄 수 없이 만든다. 칭찬은 밥이다. 왜?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칭찬은 성형외과 의사다. 네. 사람을 단숨에 미인으로 만든다. 네, 칭찬은 풍선이다. 네. 몸이 나를 것처럼 가벼워진다. 그래서 우리 위인들의 일화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결같이 유머를 즐기는 예화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가난이 싫다 이래서 17살에 집을 나와서 배를 탔대요. 예. 야, 뱃삭 내놔. 뱃삭이 없는데요. 아, 이 자식이 뱃삭도 없이 배를 타고 따구를 딱 때려요. 아파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뱃삭 없이 배 탄 거 후회되지. 후회돼요. 이렇게 한 대만 맞을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나와서 배를 딸 걸 그랬어요. 이랬대요. 이런 여유와 배짱이 또 한 그룹의 회장을 만들었겠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처칠은 재담가로도 유명합니다. 재담가로도 유명한데요. 이분이 국가적인 부탁을 하려고 미국을 방문해서 호텔에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대요. 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수건이 흘러내렸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똑똑 해갖고 문을 여는 순간에 목욕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가린 수건이 흘러내렸대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 얼굴에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네네. 또 한 번의 예를 더 들자면 이분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올라가더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저 후보는 아침에도 아주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후보입니다. 저 후보를 뽑아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올라가서 봤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만일 저 후보도 나처럼 예쁜 마누라를 얻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었을 겁니다. 이랬대요. 예, 한 방 멋지게 날린 거죠. 화내지 않고도. 네네. 또, 예, 그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외출을 했답니다. 외출을 했는데 딱 주유소에 갔더니 힐러리의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마누라가 됐을 텐데 힐러리가 웃으면서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이랬대요. 얼마나 멋진 한마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뚜껑이 열려 열이 풀풀 나 이러는데요. 그 열내고 화내는 것보다 넌지시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 저는 이게 멋진 유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른 친구와 뚱뚱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른 친구를 보고 뚱뚱한 친구가 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너를 보면 우리나라에 기근이 든 줄 알겠다? 마른 친구가 웃으면서 아마도 그 기근의 원인이 넌 줄 알걸? 이런 거예요. 너 혼자 다 먹었어. 네. 또 털 많은 강아지, 털 없는 강아지. 야 이렇게 윤기 있는 털 좀 봐. 너 좀 털 하나가 없냐? 털 없는 강아지가 난 뒤집어 입었어. 이랬대. 예, 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한 방을 딱 예. 우리 처용가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협을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네히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 이것만한 빼앗기는 건 어쩌리. 들어와서 이불 밑에 다리가 4개 있으면 정말 난리 나겠죠. 그런데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 이것만한 빼앗긴 건 어쩌리. 오히려 상대방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처용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현대인들 화난다고 괜히 이유 없이 엉뚱한 데다가 분노 터뜨리고 이러시지 말고 정말 이 유머를 반드시 익혀서 이걸 우회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웃고 나면 그렇게 심각할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가 요만한 고민도 밤새 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지는데 한번 웃고 나서 그 고민하려다 보면 아유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저 1억 부도를 냈는데 제발 1억이 생기게 해주세요. 옆에서 시끄러워서 딱 보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저는 끼니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생기게 해주세요. 그 1억 달라는 사람이 10만 원 꺼내서 주더니 얼른 나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제 기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이랬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들을 수 있는 기도로 해야 응답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1억 달란다고 1억 생기면 어느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긴 말 필요 없다는 거죠. 말 길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랍니다. 예뻐해준다, 사랑해준다, 여행 보내준다, 생활비 더 갖다 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요.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뭘까요? 네. 그냥 놔둔다예요. 그냥 놔둔다. 잔소리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이나 중간에 뒷부분에 유머를 붙이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점에 갔어요. 얘야, 엄마가 여기서 책을 볼 동안 너는 동화 코너 동화책을 봐라. 엄마가 책을 보다가 예감이 있어서 딱 보니까 애가 육아 코너 책을 보고 있어요. 야, 너는 엄마가 동화 코너 책을 보라고 했는데 왜 육아 코너 책을 보고 있냐. 네, 엄마가 저를 잘 키우고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될까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현실은 어떻게 하면 임신이 안 될까요? 관심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교육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긴 말 필요 없죠. 이것도 어려우시면 두 번째 비유. 비유도 유머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이젠 하웨에게 친구가 물어봅니다. 이보게 도대체 리더십이 뭔가? 끈앞을 하나 가져오게. 끈앞을 가졌더니 뒤에서 밀어보게 꼬불꼬불 앞에서 당겨 쭉 댔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당기는 걸세. 또 처칠에게 도대체 정치인의 자질이 뭡니까? 정치인이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견해대고 한 달 후에는 어떤 일,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견해대고 그때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우리 선거 때마다 하늘에 별을 해도 따달 것처럼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이런 비유, 내가 내 공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 이것도 어렸으면 스토리텔링. 야, 공부해. 공부 안 하거든요. 일해. 일 안 합니다. 이것은 자극은 주지 않고 반응만을 요구한 거라고 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환경조사 안 하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TV 있는 집, 냉장고 있는 집 손들게 했거든요. 학교에서 환경조사하는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는 학생 손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는 학생 다 손을 들었는데 한 명만 손 안 들고 킥킥거리고 웃으면 선생님, 야, 너네는 외식 안 하냐? 저희도 외식해요. 너희는 언제 하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야, 1년에 한 번 하면서 웃음이 나오냐 했더니 얘가 막 웃으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한 줄이 어떻게 쓰였냐면 여러분의 생애 최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요? 미소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죠. 근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미술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술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애들이 막 그리고 있는데 한 명만 시커멓게 막 그렸어요. 선생님이 와서 딱 보시더니 머리를 턱 때리면서, 야, 너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리라고 하는데 왜 장난질이야? 하면서 또 한 대 때린 거예요. 애가 울면서 제가 좋아하는 건 김인데요. 이랬대요. 조선김을 그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혼난 기억 때문에 미술 시간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바뀌고 이제 미술 선생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밖으로 내다보시더니 여러분, 지금 밖에는 눈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 시간에는 눈 덮인 바깥의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서로들 막 그리고 있는데 얘만 그 혼난 기억 때문에 가만히 도화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어머, 넌 어쩌면 온 천지가 눈에 덮인 풍경을 이렇게 잘 그렸니? 하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었대요. 그 아이가 미술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훌륭한 화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화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제 나이 되면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네네,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서 야채인간, 환갑잔치가 생각이 안 나서 육갑잔치, 인큐베터가 생각해서 컨테이너, 아메리카노 커피가 생각해서 아프리카노 이런데요. 네. 그래서 우리 자꾸 이렇게 이 단어도 떠올리고 이래야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집 전화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매일 TV 보고 막 이랬더니 제 아들이래요. 엄마가 나이 먹더니 할머니가 다 됐구나 이래서요. 정말 그 소리도 매일 들으니까 스트레스예요. 아들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얼른 컴퓨터 앞에서 책을 펴고 있습니다. 책을 펴고 있어요. 엄마 오늘도 공부하시네요. 그렇단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상전, 자식이 상전이에요. 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거리를 저희 은사님이 감사거리를 100개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남편의 장점 100개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도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숙제다 꼭 찾아와라.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키는 작아가지고 하는데 장점을 쓰려니 키가 아담해. 대머리가 아니라 장점을 쓰려니 머리숱이 적으니까 샴푸가 들들어 해갖고 100개를 쓰고 났더니요. 쓰기 전하고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한 장점을 먼저 쓰시고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청소도 잘해. 내가 음식을 하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 이렇게 나의 장점을 쓰고 나서 남편의 장점, 아이의 장점을 썼더니요.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얘는 창의적이네, 창의적이고 아주 되게 긍정적이네. 이렇게 쓰고 났더니 제 마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뭘 볼 때는 긍정적인 거를 보려고 하는 제 모습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 그래 내가 남편이 요즘 계속 미운 것만 눈에 보이는데 한번 장점을 써볼까? 우리 아이가 하라는 거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는데 장점을 써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처럼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나에 대한 칭찬 먼저, 장점 먼저 쓰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나는 쓸모가 없어가 아니라요.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맞네? 오, 벌써 25가지네? 25가지가 되게 어려우면요. 쪼개서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모두 해가 아니라 요거를 2가지로. 머리도 좋아, 음식도 잘해. 뭐 이렇게 아주 단답형으로 쓰다 보면 그렇게 100개를 쓰면 100가지의 나의 장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머를 통해서 제가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네, 긍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변했고요. 사람을 볼 때 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 시작했고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에 이런 단어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중매장이 소개로 만나가지고 그 중매장이를 네, 잡으러 1년을 다녔어요. 1년을 다녔는데 나 잡히기만 해. 왜 나를 소개해갖고 이런 원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 소개만 시켜줬지 결정은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그럼 누구 탓? 내 탓. 항상 네 탓, 너의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안 된 경우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 탓할 거 없고요. 다 내 탓이고 네, 남은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덕분에 내가 깨달았네. 네 덕분에 실수를 했네. 네 덕분에 돈을 손해를 봤지만 다음부터 손해를 안 볼 방법을 알았네. 뭐 이렇게 되면 네, 훨씬 달라지는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거는 옛날 유머인데요.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만 있으면 저의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 유머인데요. 여사공이 노를 져가는데 네, 남자 손님이 딱 탔대요. 내가 네 배에 탔으니 너는 내 마누라다 그랬대요. 여성이 화도 안 내고 막 웃더니 손님이 딱 내릴 때 당신이 내 배에서 나왔으니 당신은 내 아들이요 이랬대요. 네, 화내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너무 얕보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저 경기도 어느 음식점을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산천은 무과하되 물은 셀프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그걸 보고 막 웃으면서 정말 물맛이 꿀맛같이 느껴졌어요. 거기에 이랬습니다. 네, 김치 중국산, 쌀 베트남산, 쇠고기 호주산, 주인 국내산 이렇게 써놔요. 국내산. 네네. 네. 또 시장에 재래시장 갔더니요. 네, 이렇게 써놨어요. 할머니가 콩을 팔고 계시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콩 위에 편말 2개가 딱 꽂혀 있어요. 한쪽에는 북한산, 옆을 딱 보니까 통일되면 국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웃었거든요. 이거 돈 듭니까? 안 들잖아요. 또 생선 가게 앞에는 펄펄 뛰는 생선 10,000원에 2마리. 죽은 척하는 생선 10,000원에 4마리 했어요. 죽은 척하는 생선. 또 미용실에는요. 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웃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결혼 안 했다면 그래 머리가 마음에 들어도 안 들었다고 하고 혹시 결혼을 요구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호가 재밌게 변화되고 있어요. 개 전문 요리집 개 섞어라. 우와 돈이다. 소 돼지돈 써서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집. 겹사돈 생고깃집. 꽃이 피네 꽃이 피네에서 꽃을 연상을 하고 딱 봤더니 닭꼬치집. 네네. 술집 상호는 술주, 이술유, 고소 해갖고 주유소 이렇게 써놨어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요. 20대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대 청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카네이션, 영어로 카, 네이션. 카네이션 꽃도 연상이 되면서 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의무는 확실히 당겼죠. 자동차 보험 광고였어요. 그 무슨 술 광고에 뭐뭐뭐에 빠졌다. 이랬는데 애자를 그 조사 애자를 사랑 애자를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 술만 먹으면 사랑에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여성의 술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가 재밌을 경우는 고객의 시선을 끌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단 긍정적인 상호를 붙여야 됩니다. 어느 신발 가게가요. 신발 가게 이렇게 써놨어요. 똥 밟은 신발. 아니 그 딱 연상이 돼갖고 사고 싶겠습니까? 긍정적인 거, 뭐 신데렐라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고깃집은 훔친 고기야, 훔친 고기. 이런 데 들어가셔서 고기 시컨 드시고 돈 내지 마세요. 손님 돈 내고 나가야죠. 아니 훔친 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무슨 돈을 받나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웃자고 하면요. 곳곳에 웃을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포장마차. 네,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이제 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나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희 포장마차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돌발 퀴즈를 낼 테니 알아맞힌 분들 오늘 세탁기 쏘겠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다들 세탁기 하나 얻으려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4글자 이래요. 제가 개인지도 해서 개인지도. 아까 제가 써먹었잖아요. 개인지도 이랬더니요. 야 세탁기 갖고 나와 이래요. 저는 속으로 한번 그거 맞췄다고 세탁기 시기나 이랬어요.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빨래판이었어요. 빨래판. 왜 빨래판을 주냐고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먹으면 음식 많이 들어가겠죠. 맛있게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내가 직원을 뽑는다면 재밌는 직원을 뽑겠다. 재밌는 직원이 있으면요. 정말 신나게 일을 하면 생산성도 올라갈 거고요. 리더가 매일 야단치고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웃고 딱 시작을 하면 직원들이 좋은 기분으로 하겠죠.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나는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주락동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은 수학 시간 되면은 저희들 먼저 웃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를 영어로 하면 I don't know. 중국말로 하면 꺄오뚱. 독일말로 하면 애매무후. 불란서말로 하면 알쏭달쏭. 인도말로 하면 알간디 모르간디. 문제 잘 모르겠는데를 아프리카 말로 하면 이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킹가 민가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희가 웃고 나면요. 수학 문제를 내셔요. 너 나와서 풀어.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풀면 성을 올려주셨어요. 한 금선이 이 문제를 풀었다. 2금선. 또 풀었다. 3금선. 떠들었다. 0금선. 이때 막 웃고 나면 이제 수업 끝나는 종이 울려요.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 수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하는 날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라는 과목도 재미있게 저희가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남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올려준다고 올려줘봐 이래요. 그분 조남이 주락동 선생님이신데 경음화 현상에 의해서 주락동 선생님 이렇게 발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선생님 조남은 주락 오줌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웃으시면서 야 내가 똥에서 오줌으로 된 거야 막 이러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나고요. 한자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셨어요. 어깨로 견디고 어깨견, 발로 족치고 발족, 예, 머리를 두드리고 머리두, 이로 치고 이치, 손으로 수 놓고 손수. 발음을 활용해서 아이들 한자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실력으로 한자 공인 2급 땄습니다. 네네. 그때는 정말 수학 외우는 게 수학이 아니라 한자 외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 강의를 갈 때면 재밌는 선생님들이 아이의 학습 능률도 올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유머스럽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도요. 네. 솔트, 소금, SALT, 대문자로 쓰면 소금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굵은 소금, 곤소금. 굵은 소금, 곤소금. Yes, I can. 그래, 나 깡통이야. Why not see you? 왜 나를 낳으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 재밌어지거든요. 예,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공부하게 됩니다. 화학 선생님, 여러분,
목정은 메틸 알코올. 예, 에틸 알코올은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주정과 목정을 설명하시면서요. 목이 맨다 해서 네, 목정은 메틸 알코올 이렇게 암기를 시키셨거든요.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화학 선생님. 또 국어 선생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네, 들어오시면 꽝, 칠판에 꽝, 어휘력 신장 해갖고 따구를 때리시는데 짝꿍까지 밀고 넘어질 줄.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애들이 방석을 서너 개씩 막 깔아놓고 이래. 넘어질 때 쿠션 있게 넘어지려고. 제가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 들어오신지도 모르고 막 떠들었어요. 야, 얼굴 크네. 이래. 제가 얼굴이 컸거든요. 지금도 큰 편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딸들을 이렇게 노숙하게 낳았어요. 나 돌 때도 4살로 봤다며. 이랬더니 저희 막내가 언닌 들에 나 6학년 때 중미에 돌아왔었잖아. 다 웃었거든요. 예, 그 돌사진 보면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야, 얼굴 크네. 너 이거 오늘 알아맞히지 못하면 걸어서 집에 못 갈 줄 알아라.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짝꿍은 방석 빌려다가 막 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넘어지면 자기도 이제 넘어져야 되니까. 제가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야, 철두철미가 뭐야 이러세요. 제가 일어나면서 본 단어가 철두철미라는 단어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랬더니 너 얼굴 크네. 앉아. 운 좋았어. 앉아. 저만 맞지 않고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 시간에는요. 아무리 봐도 30분, 아무리 봐도 5분. 네,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아득합니다. 네, 그 선생님도 생각이 나네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이제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이해 못할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해 한 해 되면서 올해 신춘역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4명의 친구가 모여갖고 하나씩 얘기하라 했어요. 올해 바라는 거 돈, 옆에 있는 애 머니, 너 경제적인 발전, 너 돈 이래요. 돈을 영어로 하면 머니입니다. 도둑이 훔쳐간 돈, 슬그머니. 계란 살 때 지불한 돈, 에그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아주머니. 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돈, 어머니. 네네. 그래서요, 이거 돈으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해보세요. 네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제가 여쭤보면요. 큰아이를 낳았을 때, 집장만 했을 때, 또 남편과 결혼했을 때, 또 내가 취직했을 때, 많은 분들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요, 앞에 이렇게 잘생긴 청년의 사진을 핸들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머, 이건 뭐예요, 아저씨? 이렇게 여쭤봤더니 손님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아들을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용돈을 줬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손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딱 핸들 위에 아들 사진을 보는 순간에 방금 전에 화났던 일, 섭섭했던 일, 우울했던 일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 아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에 아들이 합격해갖고 아빠한테 합격증을 보여주면서 해맑게 웃고 봉투에다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썼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핸들 위에 아들 사진을 보면 하루 24시간이 내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그 사진을 내 눈 가까이에 두시고 내가 정말 막 화가 났다 이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행복했던 순간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유머의 종류나 또 우리가 유머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잊으셔도 딱 한 가지 암기하셔서 퇴근하시는 남편 또 퇴근해서 들어온 아내에게 한마디를 건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